네, 어르신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성서노인종합복지관의 권미희입니다. 오늘은 필치과의 배장규 원장님을 모시고 우리 충치나 우리 이에 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장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솜씨가 좋지 못한데 좀 더덕거리고 해도 어르신들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네. 오늘 일단 충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일단은 저는 이름이 배장규고요. 지금 이제 필치과의 원장입니다. 보시다시피 경북대 치대 졸업했고 인터넷 레지던트 마쳤고 기타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치과대학의 그 학생들 가르치러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나가면서 겸직 교수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바쁘신 시간 중에도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와주셔서 한 번 더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은 충치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나 그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예, 충치의 개념하고 치료, 그다음에 예방법 그렇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쉽게 말씀드리면 이가 썩었는 게 충치고요. 전문 용어로는 치아 우식증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벌레가 먹었다. 둘 다 그런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충치가 뭔지 일단 좀 알아볼게요. 충치는 쉽게 말씀드리면 세균 자체가 이를 깔아먹는 개념은 사실 그거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기 위한 이제 그런 개념이고, 세균이 갉아먹는 건 아니고 입안에 음식물 찌꺼기를 세균이 먹고 분해함으로써 이제 쉽게 말하면 배설물입니다. 배설물로 산이 발생해요. 그래서 산은 산성이니까 치아 같은 무기질이 이제 탈회, 무기질이 빠져나가는 거죠. 무기질이 빠져나가니까 이제 색깔이 이제 검거나 두래지거나 갈색이거나 이제 색깔이 이상해지면서 결국은 이제 구멍이 뚫리게 되는 거겠죠. 네, 예. 저희가 양치질을 잘 안 할 때 생기기 쉽겠네요. 네, 결국에 이제 원인이 일단은 이제 찌꺼기 붙어 있는 찌꺼기를 분해하는 세균이니까 양치를 잘해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일단은 치아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어르신들도 이런 거 많이 보셔서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일단 입안에서 보이는 부분이 이제 치아 머리 부분인데 그 부분의 체외층 껍데기를 범낭질이라고 하고요. 제일 딱딱한 부위입니다. 제일 겉부분이죠. 네, 그래서 범낭질은 우리 몸에서 제일 단단한 부위고 뼈보다도 단단합니다. 손톱 이런 거 다 합해서 제일 우리 몸에서 단단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범낭질보다는 조금 무른 조직인데 상아질이라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충치가 상아질까지 침범을 하면 이제 뭔가 조금 느낌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렇게 조금 시리다든지 단 거 먹을 때 좀 재그럽다든지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양치질할 때 많이 시리겠네요. 그렇게 되면 양치할 때 시리신 분들은 이따가 말씀드린 충치나 다른 기타 원인에 의해 가지고 이제 범낭질이 없어진 경우 이제 상아질에 칫솔 같은 게 데이면 시리겠죠, 그죠? 네. 그래서 온전한 치아에서는 특별한 원인이 없으면은 치아 머리 부분은 시릴 수가 없고, 대신 어르신들은 잇몸이 내려가면서 저 밑에 보시는 이 뿌리 부분 이 드러나면서 그 부분에 또 칫솔을 닿으면 시리시기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제 뿌리가 안 드러나니까 이제 특별히 충치가 없으면 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아질 안에는 어르신들 흔히 아시는 이제 치아 신경 하는 게 학술 용어로는 치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연조직입니다. 경조직 안에 연조직이 들어있다. 그래서 연조직인데 여기가 이제 신경도 있고 혈관도 있고 기타 다른 물질들이 있는 연조직이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뿌리가 뼈에 박혀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치조골, 이것도 아마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치조골과 이 뿌리 사이가 공간이 있어요. 치주인대라는 이제 인대가 이제 잡아주고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치아의 구조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 구조를 보셨고, 치아가 이제 썩는 단계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최외층 껍데기, 거층 범낭질까지 썩은 경우가 있고,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상아질까지,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치수, 신경, 흔히 어르신들 하시는 신경까지 썩는 경우가 있고, 제일 마지막 심각한 4단계는 이뿌리까지 다 썩은 경우. 네. 예, 요렇게 이제 진행이 1, 2, 3, 4단계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초기 단계는 이제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범낭질, 그러니까 체외층 껍데기가 좀 썩었는 경우, 요거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네. 정기적으로 그냥 이제 검진만 하고 치료를 안 한 경우도 있고, 직접 수복은 흔히 어르신들 아시는 그냥 때우는 거, 네. 충치를 파고 그 구멍을 때우는 거. 초기 단계 예. 때는 네. 아마 충치가 있는지 본인이 잘 못 느낄 수도 있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별다른 증상이 없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르신들이 보기에 입안에 침이 묻어 있으면, 네. 쉽게 말하면 치아 고랑에 있는 약간의 변색 같은 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치과에 오시게 되시면 이제 침을 저희가 보통 이제 에어를 불어서 말리죠. 네. 그렇게 해야지 이제 보이게 되겠습니다. 어쩌든지 정기 검진을 자주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저 밑에도 써놨는데 이게 네. 이제 충치가 얕을 때는 그냥 떼우면 아주 간단하게 치료가 되고 비용도 별로 안 들고요. 네. 대신에 이제 방치를 하시게 되시면 이제 치아 신경까지 침범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덮어 씌울 수도 있고 네. 어떤 비용이 증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예.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것도 우리 네. 아이들도 그렇지만 어른들도 네. 이상하게 병원에 간다면 겁을 많이 내게 돼가지고 치료를 그렇죠.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어르신들이 겁도 나시고 뭐 비용도 걱정되고 하셔가지고 이제 자꾸 미루시는데 네. 미루시면 이제 더 이제 치료도 이제 힘들고 아프고 네. 마취도 나야 되고 그래요. 비용도 많이 들게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제 진행이 많이 되기 전에 검사하시는 게 그 시간적이나 비용적에서 훨씬 유리하시다. 일단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이제 충치 말고도 이제 아까 그 말씀하신 이제 칫솔질을 하는데 시리거나 네. 고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 이제 치아 이제 목이죠. 치경부 이제 치아의 목이란 말인데 그 부분이 이제 딸가가지고 잇몸과 이 사이를 얘기하시죠? 그쪽에가 이제 네. 상아질이 노출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칫솔 같은 게 데이거나 찬 걸 먹으면 이제 시리라고 오시는데 요거는 충치하고는 다르고 기계적으로 딸거나 치아가 떨어져서 생긴 현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원인이 기계적으로 딸는 건 이제 칫솔질을 막 양치를 잘못된 막 칫솔질. 이제 막 네. 옆으로 막 세게 묻댄다든지 네, 네. 아니면은 너무 딱딱한 거나 세게 드시는 분 그런 분들은 떨어져 나갑니다. 저게 이제 다른 개념보다는. 그래서 네. 그 두 개가 복합 아니면은 한 가지 원인에 의해서 패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예. 치과에 가니까 이렇게 떼어주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곧 빨리 잘 떨어지기도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뭐 떨어지더라도 떼우시는 게 좋은 게 계속 떼어야 되나요? 예, 왜냐면은 네. 안 떼우시면은 계속 이제 깊어지겠죠. 계속 딸그면은 치아 안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신경 네네. 그게 드러나시게 되시면 또 비용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떨어지더라도 저는 떼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주기적으로. 네. 그래서 뭐 보호막이다. 반창고를 붙여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래서 아까 일단은 체외층 범낭질 껍데기 썩은 단계 말씀드렸고 두 번째 단계는 상아지까지 썩은 단계인데 요런 경우에는 이제 방법은 직접 수복하는 방법이 있고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냥 보통 아시는 떼우는 방법. 네. 그 다음에 간접 수복이라는 건 뭐냐 하면 요 밑에 그림 보시다시피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건데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금 인레이, 골드 인레이라 하는 건데 본을 떠가지고 이제 기공소에서 만들어 온 다음에 이제 입안에서 접착하는 방법. 이 위에 덮어 씌우는 방법. 떼우는 건데
기공소에서 만들어 와서 붙이는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직접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간접 수복이라고 하는데 네. 직접 수복은 뭐 이제 레진이나 지하에서는 바로 이제 그날 당일 떼어버리는 네. 방법. 간접 수복은 본을 떠서 그 조각을 갖고 와서 이제 다음에 꽂는 방법. 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간접 수복은 가격이 비쌉니다. 그렇겠네요. 예, 비싼데 요거는 이제 흔히 말씀드리면 어떤 경우에 하냐 하면 그 위에 보시다시피 이제 금을 떼어놨는데 네. 엄청 크죠, 그죠? 네, 크기가 크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접촉점이라 하는데 치아 세까지 떼어야 되는 경우. 다이문면까지. 예, 요런 네. 경우는 이제 간접 수복 인레이를 하시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은 저런 경우에 직접 떼우면 약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사이를 빡빡하게 떼우기가 사실 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빡빡하게 만들어 온 거를 갖다 붙이면은 빡빡하겠죠, 그죠? 아, 그렇군요. 예, 입안에서 떼울 수는 있는데 기계 이론적으로 떼울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빡빡하게 하기는 조금 불가능하다. 그리고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혹시 이제 막 수복물이 깨질 수 있다. 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금도 있고 뭐 레진 인레이도 있고 세라믹 인레이도 있는데 뭐 서로 장단점이 있는데 금은 뭐 하여튼 비싸니까 좋은 재료겠죠, 그죠? 좋은 재료인데 단점이 이제 보기가 싫다. 그 다음에 이제 금속이니까 시리거나 이제 그런 온도에 예민할 수 있다. 그게 단점이에요. 네. 물성 자체는 제일 좋겠죠, 그죠? 네. 대신에 레진이나 세라믹은 흰색이니까 이제 치아 색깔 조금 이제 보기는 좋은데 아무래도 이제 물성은 조금 떨어질 수 있다. 오래 가진 않았겠다, 그죠? 예, 뭐 네. 오래 못 가는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금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물성은 조금 떨어지는 건 네. 있다. 뭐 수명이 되게 짧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뭐 그런 걱정까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일단 뭐 제가 얘기해 보면 어르신들은 금을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요. 치아가 오복 중에 하나라 그러는데 네. 남은 것이라도 잘 보존할 수 있게 오늘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충치 치료 방법 중에 3단계 이제 치아 신경까지 이제 썩은 경우 치아 신경까지 이제 썩은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충치를 치과에서 드릴로 제거를 하면 쪽이 이제 세 번째 사진 보시다시피 신경이 노출되면 여기 피가 올라옵니다. 그렇기도 하네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신경 이제 치수에는 신경만 있는 게 아니고 혈관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혈관이 노출되니까 당연히 피가 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 자리를 그대로 떼우시게 되시면 아프시거나 염증이 바로 생깁니다. 그래서 이 위로는 떼우실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신경 치료는 쉽게 말씀드리면 어른들 다 하시기 싶은데 이제 신경 죽여주세요. 먼저 네, 말씀하시는 어르신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쉽게 말씀드리면 저 안에 있는 치수 신경을 다 제거를 해버리는 거예요. 제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치아 신경은 재생성이 없기 때문에 한번 세균이나 감염되거나 변성이 되면 이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치아는 써야 되는데 안에는 아프고. 그러면 이제 다 안에를 제거해버릴 수밖에 없다. 그 음식물을 먹을 때 새콤새콤하니 다이는 부분이 그렇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때는 신경이 손상된 거네요. 그렇죠? 신경 치료를 하셔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를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고, 네. 아니면은 생각보다 또 이제 안 깊은데도 환자분들에 따라서 느낌이. 신경이 예민하신 분들이 네. 있어요. 그런 분들은 떼우는 치료를 하고 경과를 보실 수 있고 괜찮으신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네. 아파서 오신다고 무조건 100% 신경 치료까지는 아니다. 네. 이제 그 사람이나 상태에 따라 다르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신경 치료가 대충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신경까지 저렇게 썩은 경우에 신경 자체가 이제 세균의 감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뿌리 끝에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사진에 보시다시피. 그래서 이제 저 밑에 보면 바늘 같은 기구가 있는데 저게 이제 신경 치료할 때 쓰는 네. 기구인데 이제 파일이라고 하는데 네. 저걸로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다 소지를 하는 거예요. 네. 청소를 하고 액으로 소독을 하고 그런 식으로 청소를 깨끗하게 한 다음에 이제 안에 이제 깨끗한 재료로 채워서 마무리한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상태가 저 정도까지 되면 입에서 구취도 심하게 날 것 같아요. 네, 냄새가 네. 나실 수 있고요. 안에서 이제 세균도 있고 막 썩은
막 물질하고 이제 섞여가지고 네, 네. 뭐 그러실 수 있겠습니다. 자주자주 치과에 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렇게 이제 이 뿌리 쪽의 신경관을 이제 깨끗한 재료로 채우게 되고, 그 다음에 치아 손상이 심한 경우에는 어르신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기둥 박는다, 기둥 세운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건데 네. 왜 포스트라고 하는데 그거는 모든 신경 치료에 다 하는 건 아니고 치아 손상이 아주 심한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포스트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 썩은 신경 치료한 것 중에서 그나마 괜찮은 경우는 떼워서 이제 씌우게 되고요. 네. 많이 상한 경우는 이제 기둥을 박는다. 쇠기둥 포스트를 박아서 이제 치아 모양을 만든 다음에 이제 덮어 씌우게 된다.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크라운도 아까 인레이처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제 뭐 금리도 있고 뭐 사기도 있고 뭐 이제 금속 위에 사기를 덮은 경우도 있고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성 자체는 사실 금이 제일 좋을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신미성이 떨어지고 비용 부담이 좀 비용이 요즘 금값이 비싸서 네, 비용이 좀 그렇겠어요. 비쌉니다. 예, 그렇고 그래서 요즘은 뭐 지르코니아도 많이 하시고요. 네. 이제 사기긴 한데 이제 요거는 이제 앞에 있는 일반 사기하고 좀 달라서 깨지는 거를 많이 이제 극복을 했는 이제 강화 사기다. 그래서 요즘은 뭐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뭐 환자분 타시게 되시면 일단 뭐 대충 장단도 설명드리고 네. 이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르신들도 그렇고 환자분들이 가끔 여쭤보는 질문인데 아무래도 이제 씌우는 건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꼭 씌워야 되나요? 이제 떼워 쓰면 안 되나요?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결국은 이제 안 씌우고 쓰시면은 이가 밑에처럼 깨져가지고 사실 비용이 더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뽑아야 물론 되겠죠. 네, 떼워가지고 네. 뭐 살살 드시면은 뭐 한 1, 2년 가실 수도 있는데 어금니 같은 경우는 뭐 저렇게 깨진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안 쉬운 네. 경우에 뭐 밥을 먹으려고 이제 치료를 한 건데 안 보고 이제 다른 쪽으로 씹고 이러면 또 다른 쪽이 또 망가지시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정석대로 신경 치료하시면 이제 씌우시는 게 맞다. 이제 저기 보시다시피 이제 조금 이제 안에 이제 물기도 없고 마르기 때문에 이제 잘 깨지고 쓰러진다. 이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뿌리까지 썩었는 경우, 뭐 이제 고름이 뼈까지 갔는 경우도 있고, 이제 단순히 뿌리만 썩은 경우도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신경 치료도 안 되는 경우, 네.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냥 뽑으셔야 된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치료가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뭐 뽑고, 뭐 이제 브릿지를 하시든지 임플란트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이것도 아마 어르신들 잘 아시지만 입안에 아마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걸어서 그냥 이제 덮어 씌우는 거, 네, 네, 다리처럼 그냥, 예, 브릿지, 이제 잇몸뼈에 나사를 박아가지고 이빨을 하는 거, 임플란트. 예, 그렇게. 요즘은 임플란트들을 많이 하시니까 네, 또 그래서 뭐- 임플란트도 자기의 잇몸이 건강해야만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네. 하여튼 정기 검진 자주 받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6개월에 한 번 정도씩은 받아야 되겠죠. 네, 최소 6개월에 한 번이고요. 네. 또 뭐 입안이 지저분하신 분이나 뭐 잘 썩는 분들 이런 분들은 네. 조금 더 자주 오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충치를 미리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안 썩는 게 제일 좋겠죠, 그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정기 검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덮어 씌우는 게 이제 밑으로 썩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네. 요 경우 사실 좀 애매하긴 한데 환자분이 증상이 없는데 이제 벗겨야 되나.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병원에 자주 오셔가지고 이제 검진을 받으시고 의사 담당 의사하고 상담을 하고 아픈지 안 아픈지 하여튼 그거는 따져가면서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 교체를 이제 하시는 게 맞다. 네, 요거는, 어떤 분들은 엑스레이를 찍으면 충치랑 다 알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른들도 계시거든요. 네, 엑스레이만으로 진단이 되면 저도 상당히 편하겠죠, 그죠? 네. 사진만 보면 이제 입안을 볼 필요도 없이 진단이 되는데 그거는 불가능하시고 특히 지금처럼 이제 보철물을 해놨는 치아나 아니면 이제 떼워놓은 치아 그런 치아는 사진을 찍으면 더더욱 판별이 더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금속으로 쌓여 있기 때문에 네. 엑스레이에 그냥 하얗게 보이기 때문에 속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엑스레이만으로는 진단이 안 된다. 환자 뭐 증상이나 이제 의사가 보는 시진, 그러면 뭐 두드려 보거나 뭐 찬물 뿌려 보거나 그런 여러 가지 검사를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충치 일단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예방 안 썩는 게 제일 좋겠죠, 그죠? 그럼요. 네, 여기 알아보겠습니다. 네. 충치 발생에 작용하는 인자, 그러니까 이제 원인 인자도 있고, 그다음 환경연 요인도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고요. 숙주 요인은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거. 타고난 겁니다. 네, 유전적으로 네, 유전도 튼튼한 이를 가지신 분들 그렇죠. 계시죠? 이제 유전, 예. 그러니까 치아 자체가 저도 이렇게 치료를 하다 보면 치아 자체가 좀 퍼석하신 분이 있어요. 안 딱딱하고 네. 그런 분들은 좀 잘 썩어요. 네. 그리고 타액이 중요한데요. 타액이 항세균 작용을 합니다. 이 타액 안에 이제 항세균 성분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타액 자체가 이제 끈적한 네, 끈적한 분도 있고 무른 분도 있는데 네. 그거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게 아닌데 타액 자체가 이제 구강 내 중요한 게 입에 묻어 있는 그러니까 치아에 묻어 있는 거를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자정작용.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침이 좀 부족하거나 오신 분들은 조금 자정작용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치아 상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치아 재질 좀 딱딱한 분, 퍼석한 분도 있을 수 있고 약한 분, 강한 분. 그다음에 치아 자체가 똑바로 닿는 경우는 또 충치의 가능성이 더 있겠죠. 네. 대신에 뭐 삐뚤삐뚤하다든지 그러면 이제 양치도 잘 안 되고 이제 잘 썩게 된다. 저 같은 경우에도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내가 이렇게 겹쳐져 난다든지 네, 이런 부분에 네. 치석도 많이 끼고 그렇죠. 예. 네. 양치질도 사실 좀 예, 어렵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무리 양치를 해도 이제 썩고 치석도 제가 올 때마다 양치가 좀 잘 안 되네요 하는데 자기는 열심히 하신다는데 이제 치아가 이제 네. 환경이 안 좋다. 뭐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균 요인인데 요것도 어떻게 보면 타고나는 것도 있는데 네. 입안의 세균 조성 그러니까 이제 입 안에는 세균을 없을 수는 없고요. 묵은 상태는 못 만들고 네. 입 안에는 또 세균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네. 200가지 정도 있다고 알려져요. 입 안에. 그렇군요. 근데 입 안에 있는 세균은 어쩔 수 없고 그 세균이 이에 달라붙을 만한 거를 좀 없애주셔야 돼요. 그게 양치거든요. 그죠? 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식습관. 뭐 요것도 아마 잘 아실 것 같은데 뭐 딱딱한 거. 뭐 제일 달콤한 안 거? 좋은 거는 이제 네. 달고 끈적한 거. 네. 이게 최악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도 우리 어르신들은 뭐 달콤한 거 좋아하셔서 네. 초콜릿이나 뭐 캔디 종류도 네.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일단 어르신들 좋아하시는 것 중에 제일 안 좋은 거를 한 개만 꼽으면 이제 엿. 네, 딱딱하고 울릉도 달고. 호박엿.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안 드시는 게 네. 맞겠습니다. 그래서 예방에 대해서 알아보면 아까 말씀드린 거를 이제 막아야겠죠, 그죠? 네. 그래서 숙주 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소는 뭐냐 하면 이를 좀 딱딱하게 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가 딱딱해지면은 이제 덜 썩겠죠, 그죠? 네. 네. 그 다음에 실란트라는 거는 요거는 어르신들은 해당은 안 되는데 치아 홈매혹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초등학생들이 주로 하는 건데 이제 말 그대로 홈을 미리 썩기 전에 메워버리는 그런 치료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초등학생들은 보험도 되거든요. 네. 근데 어르신들은 해당 사항이 없다. 그리고 어르신들은 굳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른들은 네. 그 스케일링 한 다음에 예. 불소를 발라주시기도 하던데. 네, 예, 불소를 하면은 뭐 조금 시린 것도 약간 뭐 감소한다는 분도 있고요. 아, 그다음에 그렇습니까? 그 이제 아무래도 이제 충치도 좀 덜 생기고 네. 뭐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균 요인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입 안에 있는 세균을 다 없애서 무균 상태로 만들 수는 없고요. 치아에 붙어 있는 거를 이제 깨끗하게 청소해서 떼내야 된다. 그래서 양치질 바른 열심히 양치질.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 불소는 아까 이제 치아를 딱딱하게 한 역할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세균을 좀 죽이는 역할도 합니다. 네. 그래서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식이 요인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최악이 이제 달고 끈적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산성, 음식도 좋지 않아요. 당연히 산이니까 이제 충치가 잘 생기겠죠. 네. 대신에, 끈적하지 않은 이 산성 물질, 그런 거는 드시고 입을 좀 헹궈 주시면 좀 괜찮거든요. 네. 이제 입안에 이제 딱딱하게 붙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르신들 식초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면 감식초나 그런 건 드셔도 되고요. 네. 그냥 물로 좀 입을 ᱬ궈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그래요. 하시면 될 것 요즘은 같아요. 커피들도 많이 마셔가지고 네네. 커피를 마시고 양치 안 하면 이가 검어질 거라고 하시던데 네. 그것도 맞습니까? 맞는 말이고요. 네. 그래서 커피를 드시는 거는 괜찮은데 커피를 드시고 좀 입을 좀 헹궈 주시면은 좀 좋다. 네. 예. 꼭 그렇게 해야겠네요. 네. 이거는 좀 틀어주실래요? 우리가 양치질을 하는 것도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칫솔질에 꼭 필요한 칫솔과 치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칫솔 고르는 법입니다. 칫솔의 머리 부분은 치아 두세 개를 가릴 정도의 크기가 좋습니다. 너무 큰 칫솔은 치아 구석구석 꼼꼼히 닦을 수 없어 좋지 않습니다. 칫솔모는 부드럽고 탄성이 좋은 소재를 선택하면 됩니다. 또 칫솔의 손잡이는 휘어짐이 없는 반듯한 일자형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칫솔을 잡는 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칫솔질하는 손의 엄지를 칫솔대에 대고 칫솔을 감싸듯이 잡아줍니다. 치약은 불소를 함유하고 있는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약을 짤 때는 칫솔 속까지 들어가도록 눌러서 짜야 합니다. 치약은 콩알 크기 정도면 충분하며 칫솔에 물을 묻히지 않은 채로 양치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올바른 칫솔질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칫솔질은 음식을 먹고 난 후 자기 전에 해야 합니다. 칫솔을 잇몸에서 치아 방향으로 손목을 돌려 닦습니다. 치아는 수직으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옆으로 톱질하듯이 문지르면 안 됩니다. 오랜 시간 좌우로만 닦을 경우 치아 뿌리가 노출되어 파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윗니 아랫니를 바깥쪽과 안쪽, 씹는 면으로 나눠서 각각 최소 10번 이상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순서를 정해서 닦으면 모든 치아를 빠뜨리지 않고 꼼꼼하게 닦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안쪽에 깊숙이 있는 큰 어금니는 칫솔이 잘 닿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 써서 잘 닦아줍니다. 치아를 모두 닦은 후에는 혀를 부드럽게 닦아서 마무리합니다. 칫솔질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칫솔질을 할 때 힘을 너무 세게 줘서 닦으면 치아가 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양옆으로 세게 문지르는 칫솔질은 피해야 합니다. 혹시 손목에 힘이 없어서 칫솔질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아래로 닦거나 원을 그리듯이 둥글게 닦아서 빠지는 부위가 없도록 꼼꼼하게 닦아줍니다. 칫솔질을 마친 후 거울을 보거나 혀로 치아를 만져서 닦이지 않은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주면 좋습니다. 또 칫솔질 후에는 치실질을 하여 치아와 치아 사이의 음식물 찌꺼기까지 깨끗하게 제거해줍니다. 오늘 알려드린 올바른 칫솔질 방법 꼭 기억하셔서 매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르신들 올바른 칫솔질 오늘 잘 배우셨죠? 네, 치약만 너무 많이 짜시지 말고 콩알만큼만 하면 된대요. 그렇게 해서 오늘 배우신 것처럼 양치질 잘 하셔가지고 튼튼하니 계속 잘 관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 시간 내서 저희에게 좋은 말씀 전해주시는 우리 필치과 배장규 선생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